젊은 애들이 광기어린 눈빛이 막 똑같은 마오의 모자, 마오의 복장, 마오의 어록이 담긴 마오의 수첩 이걸 보고 막 외치면 야 이거 뭐지? 단순하게 표현하면 집단 광기와 집단 폭력의 사건이지만 어떤 집단적인 광기가 일어나는 배경에는 진짜로 광기인 경우도 있고 희망이 광기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오쩌둥은 정말 가난한 빈농들을 보면서 커왔던 사람이었고 그냥 농민들 수탈하고 그 과거의 신사층들이 꽉 잡고 있으면서 여전히 소장료 뜯어내고 개항기가 되니까 서양 열강들이 와가지고 또 착취를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란 게 마오쩌둥이거든요. 그리고 마오쩌둥에 영향을 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루신 같은 사람이에요. 루신의 잡문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물에 빠진 개는 끄집어내서 두들겨 패라는 거예요. 그 물에 빠진 개가 뭐냐? 그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이 살아남으려면 두들겨 패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된다는 건데 일종의 마오도 이제 비슷한 연관성 속에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론을 좋아하잖아요. 자본론, 1단계 무슨 사회, 2단계 무슨 사회, 3단계 무슨 사회. 우리 막 사회과학적인 사고. 근데 마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세상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민의 의지다. 피플 파워. 우리가 의지를 갖고 우리가 연대해서 밀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게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대약진 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끼리 인민의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했더니 완전 폭망한 거예요. 왜냐? 인민의 의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산업기관 시설도 없고 농업경제도 실패하고 중화공업경제도 실패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빠졌고 그 당시 아사자가 1000만에서 2000만이 나왔다고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근데 마오는 이 중국 공산당에서 혁명을 이뤄낸 전설적 인물이기 때문에 혁명의 동지들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월라이라든지 덩샤오핑이라든지 펑더화이라든지 린비아오라든지 류샤오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마오를 완전히 속된 말로 정치적으로 몰락시키지 말자. 왜냐면 그가 우리 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니까 그 사람을 구심점으로는 둬야 된다고 하면서 말 그대로 진짜 실각만 한 거예요. 권위는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 다음에 이 덩샤오핑하고 류샤오치가 나와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흑묘백묘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양식도 좀 도입하고 당 관료들한테 힘도 좀 실어주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오가 평생 동안 꿈꿔왔던 게 뭐예요? 자본주의를 부수는 것. 자본주의를 부수고 사유재산이 사라져야지만 인간이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이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믿었던 똥 너가, 내가 믿었던 펑 너가 이 혁명의 동지들이 배반을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관료주의. 마오쩌둥이 소련을 얼마나 싫어했는데요. 같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저 완전히 그 당관료들이 꽉 잡고 있는 나라. 이게 뭐가 말이 되냐 하면서 마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수영을 해요. 무슨 수영을 하냐면 양쯔강을 수영을 건너요. 유명한 일화예요. 그거 영상 봤어요? 마오가 헤엄치면서 그 양쯔강 그 큰 항로를 넘어서니까 사람들 막 열광하면서 그 기운이 막 올라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고 지금 때는 1960년대 중반이잖아요. 즉 요때 10대들 이 사람들이 평생 보고 자란 건 마오밖에 없는데 마오가 얼마 전에 실각을 했는데 마오가 다시 돌아왔어. 그 불사조가 돌아와서 건재하게 수영을 하면서 양쯔강을 건너는 대이벤트를 펼친 거야. 얼마나 열광적이에요. 마오를 외치면서 다시 어떤 그런 뭔가를 변화를 바라는 열기를 막 외치니까 그 전에 류샤오치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밀려났었던 사람들이 이 흐름을 잘 이용해서 권력을 차지해보자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작당을 해가지고 덩샤오핑과 류샤오치, 특히 류샤오치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당신들이 인민의 적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혁명을 반대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저 백비들, 미제국주의 이런 걸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비난을 하니까 이게 이제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건전한 정치 비판과 대안 마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 정치적 열정, 광기 직전 단계 막 끌어오르게 되는 거고 그거를 마오가 막 부채질하는 거죠. (1966년부터) 길게 보면 약 10년간, 짧게 보더라도 4, 5년간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는 붉은 폭풍이 일어나요. 이 청년들이 막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막 돌아다니면서 기존의 모든 권력기관을 분쇄하기 시작해요. 히틀러 같은 경우는 퇴폐 미술 막 이러면서 약간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예술과 좋아하지 않는 예술을 분리하는 형태를 통해서 기존의 문화를 탄압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부시기. 공작 이 봉건사회의 악령 하면서 부셔 때려 빵빵빵빵빵. 그 다음에 피카소 고흐 찢어 이 양귀들의 문화 하면서 사실상 그 당시에 중국의 전통 문화라든지 서양에서 있던 문화 같은 것들 다 찢어져요. 심지어 이 증언자들 얘기 들으면 홍초병도 있었대요. 홍초병. 10대 아이들이 막 그 옷 입고 그 수첩 들고 다니면서 쫙 모여가지고 어떤 아저씨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머리를 막 밀고 머리에 이상한 꽃가루씩 모욕을 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마오 주석과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거. 뭐 이런 걸로 막 사람을 공격하고. 너 교사야? 야, 넌 노동도 안 하고 맨날 거기서 애들이랑 가르쳐? 이런 불지하 정신을 찌든 것들. 너 대학교 교수야? 맨날 연구나에 이 배 불러 터진 것들. 당신 인민의 적이야! 하면서 와서 막 자아 비판시키고 뭐 이런 식의 막 진행이 되는 폭풍과 같은 관계 시간들이 막 진행이 됐던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러면서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는 집단 관계 속에서 인권 유린 같은 것들이 쭉 진행이 돼요. 한 피해자 같은 경우는 1966년 당시에 교사였어요. 이 문혁의 분위기가 들끓을 때 어떤 학교 학생을 우파다 하면서 막 공격을 하니까 앞장서 나가서 아니 이 친구 그런 친구가 아니다 하면서 그냥 변호를 해준 거예요. 변호를 해주니까 결국 이 학생을 좀 살리는 데 도움을 줬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얘 중간 우파다. 나중에 얘도 같이 집어넣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 문혁 때 홍위병들이 대거 들어차죠. 그래서 결국 이 여자를 잡아요. 근데 이 여자가 엄청난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은 허리띠를 풀라고 한 다음에 애벌레 수십 마리를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허리띠를 다시 묶으라고 해요. 플라스틱 안약병에 찬물을 채우고는 귓구멍에 꽉 찰 때까지 주입하는 고문도 있답니다. 또 어떤 남자 선생은 홍위병들이 밧줄로 음경을 꽉 묶은 다음 고환이 크게 팽창할 때까지 강제로 물을 마시게 했고 자칫 터질 정도로 부풀어 피부가 투명해지고 나서야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사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문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지금 교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 어떤 그 부르주아적 마인드에 빠져있는 잘못된 어떤 생각을 교정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들.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1966년 같은 시기에 30살이었던 아동 병원 의사가 있어요. 중학생 홍위병 한 무리가 발로 문을 차면서 들이닥치더니 우리 아버지가 자본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저 아래층에 방이 하나 남아서 세를 준 일밖에 없어요. 책이며 그림이며 전부 꺼내서 가득 쌓아놓고 불을 싸지르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님과 나는 방 안에 갇혀 가죽 혁대로 두들겨 맞았고 머리카락이 전부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무슨 결단을 하게 되냐면 먼저 아버지의 동맥을 자르고 그 다음 엄마의 동맥을 자르고 그 다음 내 동맥을 잘라서 같이 죽겠다고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동맥을 자르려고 들어가는데 안 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뭐냐면 너 지금 좋은 일 하는 거야. 지금 네가 나를 이렇게 죽여주는 게 네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동맥을 서로 잘라요. 어머니랑 본인은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3층에서 그냥 뛰어내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머니랑 본인은 살아남는 거예요. 몸이 심각한 상태인데도 인민의 적이니까 치료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 돌아가셨고 딸 같은 경우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장애인이 됐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산다는 이유 그리고 한때 이 사람이 자유로운 지식인으로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집단 광기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통제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인간성이 소멸된 시대에 인간성을 표현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방식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됐던 시기의 한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분위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쑥 빨려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생으로 넘어가는 그 10대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자원을 받아서 하방의 리더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려가서 그 지역에 있는 정책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본인도 그런 노동을 막 하고 지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당시 1970년 당시에 17살짜리 어떤 X군은 농업연대에 배치가 돼요. 근데 기기도 사용하지 않는 땅에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이 문화대혁명에 고치돼서 내려왔었던 수많은 청년들이 관절염, 신장염, 류머티즘 등등등을 얻으면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뭔지 알아요? 그 시기 때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문혁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는 게 10대 때 안 해두면 언제 해요?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
아유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종의 가해자예요. 중간 가해자들인데 우리가 먹었던 식사는 아주 거칠고 조잡했습니다. 250g쯤 되는 만두 한 개에 150g 정도 나가는 만두 한 개. 근데 한 번은 트랙터에 뱀 한 마리가 깔려 죽어 있는 걸 보니까 야 대박 해가지고 가서 여럿이 이제 작은 칼로 잘라서 나눠 먹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저 너무 가슴 아픈 게 이분이 나중에 회고를 하는 건데 자기 지역에 환경미화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학교에, 농업학교에 이제 우파로 낙인이 찍힌 거죠. 그래서 교장이었다가 하루아침에 환경미화원이 돼서 청소를 하는데 인민의 적이잖아요. 교화시킨다고 가서 마늘 구해와서 일로 와봐 하면서 그냥 마늘 한 주걱씩 먹이게 시키고 심지어 뭐 못 먹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거기다 구두약을 섞여서 먹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후회를 했는데 이 당시 뭐라고 하냐면 생각이 없으면 고통도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줄곧 쾌활했고 의기양양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들이 벌어지잖아요. 히틀러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군에 의한 막 민간인 폭력이라든지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언제나 악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건 전체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정치적 의지와 이해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한몫 잡고 싶으니까 지금 그걸 하는 거죠. 마오의 시작은 정말 다시 한번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업그레이드였거든요. 근데 그 업그레이드의 수단을 젊은 애들한테 칼을 쥐어주고 군대를 끌어들이는 거였었어요. 그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일어났거든요. 더더더더 심해지니까 2단계에서 그만해야 되는데 이걸 그만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해자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가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실한 가해자들인 거죠. 행복한 거야. 우리가 이상을 이루고 있어. 우리만이 옳은 거야. 저희 X들, 저 인민의 적들. 근데 그걸 나중에 뒤늦게 자기를 돌아보고 나니까 난 그때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열정이 딱 사라졌던 기회는 또 비슷해요. 뭐냐면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연대장한테 달력을 하나 딱 선물을 했는데 자기는 지금 배운 게 없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선생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그냥 배우고 혁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와 있는 10대 소년에 불과한데 달력 하나 좋다고 내가 갑자기 선생님이 돼? 그러면서 그 순간에 확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혐오감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제 포기하고 문역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요. 근데 문제 뭐냐?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게 살아요. 본인이 얘기해요. 왜냐? 그 시간 몇 년을 그렇게 보내고 오고 그다음 문역의 시대가 끝나니까 문역에 가담했던 사람이다 하면 낙인이 찍혀져 있죠.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출세의 기회도 없죠. 즉 인생을 망쳤죠. 그래서 이 사람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에 대해서 파괴된 세대다. 우리는 문역이란 집단 관계에 의해서 파괴된 세대다라고 불러요. 중국이 엄청난 경제의 손실을 보게 되고 힘들어지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결국 마오가 죽고 그 과정 속에서 덩샤오핑이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약간의 과도기가 있지만 결국은 덩샤오핑이 집권을 하면서 이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재판을 넘기고 제거하고 문역이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가폭력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하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문화대혁명 같은 경우는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막 그 국가폭력이라든지 어떤 인권유린 같은 우리의 맥락에서의 악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혁명적 열정이라는 것이 곧 악이 돼버린 희한한 케이스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의 수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서 열광에 빠져드는 거, 그건 굉장히 큰 폭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옛날에 이거 옛날 경우라는데 옛날 그 우리 다음 카페가 만들어졌을 때 새로운 막 신 건데 그때 우리 때 처음으로 안티카페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한번 들어봤더니 그때 이효리 씨 안티카페 회원 10만, 보아 씨 안티카페 회원 20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계속 욕을 할 수가 있구나. 일종의 집단 광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을 통제할 능력을 갖고 있고 강력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 끈이 끊어지면 새롭게 일어나는 논리적 근거가 없는 혐오라든지 이상한 갈등이라든지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로 또 대두될지 모르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맥락 속에서 집단적 열정이 광기가 될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